당연히 NC가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NC 다이노스가 그래도 뭐 첫 우승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그런 기다림이었고 경기의 여슬이라고 봐요. NC 다이노스가.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를 경기를 하지 못하고 코리안 시즌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었는데 우려와 달리 1차전부터 타격도 제대로 좀 살아나고 막 이래서 또 가지고 있는 투수들을 너무나 잘 활용을 했다. 거기에 구창모 선수가 2차전에 나와서 좀 안 좋았던 모습이 5차전에서는 완벽하게 본인의 모습을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송명기 투수는 정말 새로운 어떤 젊은 연간의 보물을 발견한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프로야구 KBO의 2년 차가 그렇게 완벽하게 투혼할 수는 없었다. 그런 점들이 맞물려서 NC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역시 누친스키 선수가 불펜에 나와서 예상외로 끝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상대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은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또 한 가지 흠이라고 한다면 1차전부터 3차전까지 NC 다이노스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좀 곳곳에서 미스가 나온 부분은 조금 흠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빼놓고 나면은 이동욱 감독도 가지고 있는 불펜 투수들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을 했던 선발 투수들을 불펜에 사용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전력들을 완전히 써 부으면서 포스트 시즌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는 이동욱 감독이 그걸 잘 만들어냈다. 그래서 NC 다이노스가 우승을 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이 우승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 의지 뭐 이런 것들이 경기 내내 선수들 하나하나 동작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경기를 쉬고 나온 팀들은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게 타격감, 야수들의 타격감인데 다행히도 1차전에 알테어 선수가 3라운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놨다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팀 분위기를 살려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 한 경기를 하면 페나트랜스 2~3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력 소모가 많은 건데 두산 베어스는 12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부터 올라가서 12경기를 하고 끝냈는데 결국은 두산 베어스가 체력이 확 더 떨어진 계기가 된 게 금요일 날 저녁 경기를 하고 4차전을 낮 경기를 했던 부분이 완전히 리듬이 깨지면서 선수들이 거기서 체력 소모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내 그걸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두산 베어스가 초반 찬스를 잘 살리지 못한 부분이 그 부분이 두산이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만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양의지라는 포수가 두산 베어스의 타자들의 단점들을 충분히 잘 활용을 했고 NC 다이노스 투수들이 양의지 선수의 볼 배합에 잘 따라와 주면서 결국은 두산 타자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허탈감을 더 많이 갖게 하면서 가뜩이나 체력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스크램 포지션에서 적시타를 때려내면 떨어진 체력들을 조금 더 심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할 텐데 그것이 안 되면서 심적으로 더 다운이 되니까 결국은 코리안 시즌을 내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포수는 야전 사령관이라고 그러는데 감독이 더가웃에 있다고 한다면 제2의 감독은 포수가 야구장에서 직접 자기 팀의 투수들, 상대 팀의 타자, 상대 팀의 코칭 스태프가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경기를 풀어나가 줘야 좋은 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의지 선수는 거기에 딱 지금 부합하는 그런 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구 흐름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응용력이 굉장히 좋고 또 상대의 약점들, 장점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수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또 거기에 양의지 선수가 NC 다이노스의 FA로 갔을 때 제가 양의지 선수를 만나서 그때 당시만 해도 NC 다이노스에 젊은 투수들이 많았습니다. 창단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특별 케이스로 지명한 선수들 많고 이래서 그래서 첫 마디가 이제 의지 네가
젊은 투수들을 좀 끌어올려 줘야 된다. 그것이 양의지가 할 일이다라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리조나 캠프에서. 양의지 선수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지는 못했지만 역시 구창모 선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자투수로 만들어놨고 올 시즌에 전반기에 구창모였다고 하는 후반기에는 송명기 투수였습니다. 젊은 투수들을 완전히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양의지 선수는 자기의 몸값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성범 선수는 페넌트 레이스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집중력을 가지고 타격을 했다는 것이죠. 페넌트 레이스 때는 기복이 심한 타격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 이 시리즈 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불리한 대로 대처 방법을 찾아서 어려운 카운트에서 어려운 코스를 커트해내면서 결국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좋은 안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성범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하고 해결사 역할은 양의지와 알테어 선수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팀의 4번 타자가 저는 2명이 있었다고 봐요. 중심에 양의지, 그 다음에 8번에 가서 우리가 곱빼기 4번 타자라고 하는데 알테어 선수가 8번에 있으면서 그렇게 활약을 해버리니까 상대 투수들이 피해갈 곳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손색이 없다고 봐요. 1차전에 나와서 던지고 또 4차전에 나와서 불펜에 나와서 마무리까지 그냥 다 하면서 결국은 시리즈 2승 2패를 만드는 어떤 획격한 역할을 했고 6차전에 나와서도 결국 무너지지 않고 선발 투수의 역할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누친스키 선수가 굉장히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또 그 투구 이후에 회복 속도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누친스키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불펜에 중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쉬고 다시 선발로 나오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누친스키 선수가 에이스의 역할을 100% 이상 발휘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NC 다이노스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시리즈가 1승 2패로 밀린 상황에서도 결국은 4승 2패로 우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젊은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오면 그 페넌트 레이스를 할 때도 긴장해서 투구를 하지 못하고 실투도 많고 하는데 송명기 투수는 올라와서 투구하는 모습이 프로 한 10년차 되는 선수처럼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냥 양의지 포수만 믿고 자기 투구를 했다는 거. 물론 좋은 포수가 있지만 투수가 마운드에서 심적으로 흔들리고 불안해하면 그 좋은 볼이 나오지 않고 실투가 많아지는데 양의지 포수가 원하는 곳에 투구를 하는 그런 그 긴장된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것은 NC의 미래가 훨씬 밝고 송명기 선수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래서 투수 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 나와서 투구를 할 때 모습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볼을 너무 급하게 던지는데 그냥 볼을 던지는데 급급하는데 밸런스가 전혀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5차전에 나와서 구창모 선수가 투구를 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볼을 완전히 착지를 해놓고 볼을 때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볼이 상당한데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차전과 5차전의 모습은 완전히 구창모 선수는 다른 선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을 때리기 때문에 착지를 해놓고 비튼 동작을 잘해서 때리기 때문에 볼 끝이 그렇지 않아도 좋은 선수가 더 살아나면서 체력까지 따르는 두산 타자들을 꼼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구창모 선수는 앞으로 NC 다이노스도 그렇지만 KBO 리그의 대표적인 자투수가 되면서 NC 다이노스의 미래가 훨씬 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성 선수가 몇 년간을 NC 다이노스에 마무리 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또 포크볼을 많이 던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력이 떨어지고 부상도 있어서 그런지 팔꿈치가 자꾸 어깨 밑으로 이렇게 던질 때 이게 90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투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언젠가 작년 시즌에 한참 안 좋을 때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진성아 왜 그렇게 팔꿈치가 뒤로 쳐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집에 가서 영상을 봤더니 정말로 팔꿈치가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팔꿈치가 떨어지면 네 주무기가 포크볼인데 포크볼의 각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다, 팔꿈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체력이 떨어지고 많이 투구를 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후반기부터 갑자기 팔꿈치도 이렇게 90도가 딱 만들어지고
볼에 그러다 보니 볼의 각도도 좋아지고 포크볼도 더 이력적이 되고 볼 스피드가 더 빨라지겠네요. 아무래도 팔꿈치가 뒤쪽에 어깨 뒤쪽에서 떨어져 있으면 스피드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완전히 변신한 모습이 만약에 김진성 선수가 불펜에서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NC 다이노스는 어려운 시리즈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누친스키 선수가 올라왔고 또 6차전에서는 뭐 나이트 선수까지도 그렇고 송명기 선발에도 송명기 선수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 NC의 그 불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김진성 선수까지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NC 다이노스는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좋았던 임정호 선수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몸에 맞추고 스트라이크 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김진성 선수의 불펜에서의 모습은 우승을 하는데 또 다른 한 축을 담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코치를 오래 했고 또 내야수 코치를 했고 그러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 시리즈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코리안 시리즈 경험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상당히 많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감독 그러니까 상대팀 감독 김태형 감독 못지않게 매우 치밀하게 가지고 있는 그 선수들의 자원들을 장단점 또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상황마다 잘 대처하는 모습이 매우 치밀한 감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은 그래도 FA 선수들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그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 경험 또 경기력 기술 뭐 이런 점들이 타 팀에 비해서 떨어지는 팀이 아니고 월등하기 때문에 올해 패배를 잘 잊고 다시 또 잘 추스려서 21년 시즌에도 올해 같은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되고 또 코리안 시리즈 올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구단에서도 이제 선수들이 좀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려웠던 시즌도 있었고 했는데 선수들이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2020의 코리안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전력을 꾸준히 잘 갖춰가면서 더 좋은, 더 고급스러운 야구를 야구 팬들에게 보여줘야 될 이제 의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제 내년 시즌에 만났는데 경기력이 떨어진다든지 팬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 실망감이 훨씬 더 클 테니까 올해 같은 전력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선수들도 팬들에게 동작 하나하나 플레이 하나하나 모범이 되는 또 즐겁게 팬들을 해준 야구 고급스러운 야구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21년 시즌에도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좋은 경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즌 다 맞췄습니다. 두산이 위에 있다. 6대4 정도로 두산이 조금 위다. NC 쪽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순필레라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와일드카드부터 코리안 시리즈 우승까지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도 맞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틀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펠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예,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측이었을까요? 당연히 정확한. 저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은 없어요. 정확하게 또 집중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야구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거기에서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고 또 잠시 또 말했던 부분이 조금 그때 당시에 떨어졌다가도 또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야구는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4강 뭐 그 포스트 시즌을 하면 뭐 누가 올라가고 누가 이 몇 승 몇 패로 올라가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숙명이기 때문에 또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뭐 평론가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틀리더라도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이 팀이 이런 점들이 좀 좋아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막연하지만 전력은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떻게 맞춰가지고 한 50%는 순패리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